소중한 친구입니다. 그거를 뭐 전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두 곳 다 붙어버린 거야. 내가 입시생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뭐예요? 노래를 전공하려면은 어떤 재능이 있다고 좀 느껴져야지 그 시도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약간 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음정 하나 더 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 곡명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 음정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지? 아 발음, 발음, 오 발음 이거가 정확하게 그 좋은 위치에 발음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그렇죠. 사람들이기 어릴 때부터 때문에 악기 하기 전에 성악을 배운다 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본인들이 취미로 하시는 분들 그 어떤 장르부터 좀 이렇게 접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더 파낼 게 있어 이런 느낌. 클래식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곡은 정말 좋은데 그치? 그건 좋은데 그치? 맞아. 안녕하세요 클릭이 여러분, 클래식 공방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제 장마가 끝나가고 너무 더워지는데 악기들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완전히 뻥 터진 악기도 보고 제자들 악기들 중에서도 진짜 심각한 수리건을 지금 몇 개 접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악기는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제 여름 특집으로 이렇게 제 친한 친구를 옆에 모셔가지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제 음악 전문가고요. 성악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보미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박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인연은 저희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노래방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다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어렸을 때 노래방 같이 다니고 막 이랬던 친구였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 동네 친구고 또 이제 같이 연주 봉사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서로의 호흡이나 이런 거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같이 접하고 실내악을 굉장히 같이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소중한 친구입니다. 덕분에 또 유학도 같은 곳으로 같이 가게 됐고.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죠. 제가. 어떤 계기로 이 미술 전공에서 이렇게 성악 전공으로 바꾸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같이 봉사하던 그때 연주 봉사를 할 때 저는 그때 합창단 단원이었는데 지휘자 선생님이 성악 전공이셨어요. 근데 그 지휘자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저도 그때 노래를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중장단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렇게 그 지휘자 선생님 같은? 지휘자 선생님 같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합창단에서 노래를 거의 2시간 연습을 하면 계속 목이 좀 쉬고 목소리가 안 좋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다른 테크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테크닉을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정말 그런 마음을 먹고 순수하게 학구열에 순수한 학구열이었어 정말. 그거를 뭐 전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때도 이제 이미 미대에 들어가 있었을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 선생님이 지금은 또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태리에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정말 싱싱했을 때 그때 열정이 막 끓는 그때 저를 막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선생님이 또 너무 소리도 그때는 막 열정이 가득하셨을 때니까 소리도 많이 내주시고 되게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은 당연히 내가 입시생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오해예요. 오해죠 정말. 그래서 참 기가 막히게도 그때 제가 거의 여름 됐을 때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12월에 돼서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이제 입시를 가야지. 그래 요번에는 정말 네가 이제 6개월인가 밖에 안 했으니까 성악의 성자도 사실 뭐 모르고 진짜 막 이태리 가고 몇 개 하는 정도 수준의 한 5곡? 6곡 정도의 수준이었으니까 올해는 말고 이제 내년에 하는데 올해는 이제 시험 삼아서 한번 입시를 봐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래 올해는 그러면은 선생님은 연대 나오신 분이셨어요. 내년에는 연대를 이제 목표로 삼고 올해는 이제 어느 대를 이렇게 조금 서울권에서 약간 낮은 데를 썼어요. 시험 삼아 한번 네, 시험 삼아 뭐 두 개만 딱 넣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넣으면 또 떨리니까.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두 곳 다 붙어버린 거야.
덜컥 붙어버려서 그래서 이제 네네. 전공의 길로 네, 가게 어이가 되셨군요. 없게. 세상에. 그래서 그렇게 됐죠. 재밌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말 웃긴 거는 얘가 왜 노래 전공을 안 하나 되게 의아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노래를 잘했고 어렸을 때 얘네 집에 놀러 가면은 그 보미 선생님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요것도 노래 대회에서 상 탄 거, 요것도 노래자랑에서 상 탄 거, 요것도 제가 먼저 유학을 떠나고 또 그 동네로 이제 따라서 여기 유학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유학 시절에는 우리가 재밌는 에피소드 많죠, 그렇죠?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는데 뭐 서로 밥하기 싫어가지고 빵으로 그렇게 맨날 밥 먹다가 살이 왕창 쪘고요, 다들. 그리고 또 막 제 동생이 다이어트 한다고 막 그런 선포를 하면은 신경이 예민해지니까 우리 둘이 막 도망다니고 막 이랬던 에피소드도 있고 싸울까봐. 우리 그래도 막 1층이어가지고 막 연습하고 그러면은 막 창문에서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브라보 해주고 막 그러신 분들 되게 많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공원에서 막 연주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았었는데. 그러면은 노래를 전공하려면은 본인이 어떤 재능이 있다고 좀 느껴져야지 그 시도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학생들 같은 경우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단 노래를 이제 잘 했으니까 학교에서 뭐 학교 대표나 뭐 이런 걸로 항상 이렇게 뽑혀서 뭔가 노래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면서는 중창단 같은 거 활동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노래에 재능은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약간 좀 객관성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그렇죠. 너 네, 좀 네. 하는 편이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가 약간 좀 튀는 게 있어야죠. 근데 신기한 거는 노래를 그냥 잘한다고만 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진짜 맞아요. 목소리에 어떤 개성이나 좀 특성이 있어야지 또 거기서 역할이 또 뽑힐 수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냥 좋은 소리만 되는 건 아니고 좋은 소리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의미가. 근데 들었을 때 조금 개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좋기만 한 거는 조금 오래 가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연주자들이 뭐든지 뭐 이렇게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다 개성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쵸, 자기의 해석들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이 소리 자체가 음색도? 음색 자체가 약간 그런 개성 있는 소리 그런 거가 이제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프랑스에서 같이 연주 활동하고 그랬던 엉빼야 같은 경우에는 성악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는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특이한 알토여가지고 메조 되게- 소프라노였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이탈리아에서도 막 각광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노래를 하면서 바이올린 같이 전공했었기 때문에 본인 소리가 훨씬 더 잘 울리고 몸을 좀 울릴 줄 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로 밑으로 굉장히 풍성하게 공명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친구기도 했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외국에서 우리가 프로필 같은 거 정리할 때 보면은 나는 만약에 뭐 비올라 전공이면 처음에는 뭐 타악기를 먼저 리듬감을 배우고 소리를 내는 방법을 몸으로 터득하기 위해서 성악을 배우고 그 다음에 본인 악기를 한다 이런 루트가 외국 유럽에선 좀 상당히 어릴 때부터 맞아요. 자리 잡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악기 하기 전에 성악을 배운다 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기본적인 음감이 정확해야지 노래를 이제 보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르의 보컬이든지 음정이 불안하면 음정을 공부하는 것에서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몸이 아끼다 보니까 몸을 쓰면서 공명을 일으키면서 내 몸을 일단은 공명을 시킬 줄 알아야지 다른 악기들을 할 때도 공명을 할 줄 알게 되는 거죠. 몸도 일단 쓸 줄 그렇죠. 알아야 되고 네. 일단은 입에서 제 음정이 나오려면은 인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만 그렇죠.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상당히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레슨 하시는 두 분야는 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성악만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입시생들이 뭐 이렇게 차곡차곡 뭐 이렇게 가는 루트였다면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뭐 취미로 그냥 외국처럼 뭐 악기를 나중에 할 생각으로 뭐 성악을 시켜본다 뭐 이런 엄마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나는 좀 뮤지컬을
좀 너무 좋아해. 공연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뭐 좀 배워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뮤지컬을 그 곡들을 좀 마스터하기 위해서 좀 스님 저 이 곡 공부해보고 싶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 아마추어 요새는 활동도 또 하고. 쇼츠 같은 데도 뮤지컬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그 짤이 그래서 그쵸. 그 노래를 막 우리가 거의 외울 정도로 그게 막 나오고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그래서 뭐 이 뮤지컬이나 그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뮤지컬 활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뮤지컬 활동도 했는데 그 파리에서 왕과 나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그 보통은 이제 유럽에서는 영국 뮤지컬하고 이 미국 뮤지컬하고는 약간 다르거든요. 이제 영국 쪽 뮤지컬은 약간 되게 클래식해요. 그래서 클래식 전공자들이 실제로 무대에 많이 섰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발성 자체도 좀 클래식하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좀 클래식하게.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뮤지컬 배우들 보면은 성악을 전공해서 뮤지컬을 나중에 하신 경우가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사실은 잘 되고 있죠. 네. 유명한 배우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 특기가 또 있다 보니까 그런 역할에 잘 뽑힌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보이는 경우들이 몇몇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 뮤지컬 배우들도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 대학교에서도 그렇지만 그 전까지도 사실은 막 음정 하나 도 지고 이거에 대해서 아, 이 곡명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 음정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발음 뭐 아 발음, 어 발음, 뭐 오 발음 이거가 정확하게 그 좋은 위치에 발음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그렇죠. 사람들이기 어릴 때부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다르다고 보죠. 소리 내는 경력 면에서도 좀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성악을 공부하신 분들도 또 뮤지컬 하기 위해서는 뮤지컬 발성이나 이런 걸 또 따로 공부를 더 하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조금 더 멀티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이렇게 공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자기 몸을 쓰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성악하는 친구들이 뮤지컬로 갔을 때 좀 자기 몸을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변형이나 어떻게 이런 되면. 게 좀 더 뭐 사람 나름이긴 해요. 근데 보면은 정말 그 변형을 못하고 적응을 다른 장르에 맞아요.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그건 있고, 이제 그쵸? 센스. 센스가 또 네. 이제 타고나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거는 또 원래 아무것도 안 했다가 다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레슨 종류에 따라서 뭐 좀 예를 들어서 K-팝도 뭐 트로트도 가요면 가요, 뮤지컬 노래, 성악 노래 이렇게 따로따로 레슨을 다 하시는데 그럼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부터 여러 장르를 하면 좀 너무 복합적이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어르신분들이나 그냥 성인분들 있잖아요. 회사원 뭐 이렇게 본인들이 취미로 하시는 분들 그럼 어떤 장르부터 좀 이렇게 접하는 게 뭔가 루트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보통은 본인이 좀 열정이 있는 분야가 있어요. 목소리가 이 사람은 이 목소리가 조금 어울리고 이 사람은 뭐 가요가 예를 들어서 너무 가요를 탄탄하게 좀 혼자서 독학으로 연습을 해왔어. 그러면 거기다가 성악을 해볼게요. 이러면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죠, 본인이. 그리고 그거를 바꾸기도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좀 바꾸기도 쉬운데 어른들은 이미 자기가 쌓아놓은 게 있어서 조금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러신 분들은 조금 좀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조금 가요를 하다가 조금 뭐 뮤지컬 곡도 좀 해보고 팝송도 좀 해보다가 오히려 쉬운 거부터. 그렇죠. 쉬운 것부터. 예를 들어서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접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런 약간 발성을 약간 넣으니까 노래가 좀 잘 되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약간 이런 기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좀 그러다-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좀 더 그렇죠. 깊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게 좀 가볍게 좀 시작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그냥 알아서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오히려 저희 회사에 문의 오는 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성인분들도 오페라 곡이나 이런 거 어떤 거를 딱 집어서 그 곡을 하고 싶다 이렇게 딱 오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좀 분들은 이제 매니아 분들. 그쵸. 그러니까 원래 로망이 좀 있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근데 처음에 오히려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 귀가 이미 너무 수준이 높아 있는 거야. 귀가 교수님. 근데 나는 안 되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그 오페라 아리아라는 게 뭐 가곡부터 차례대로 뭐 이태리 가곡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독일 가곡, 프랑스 가곡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렇게 밟아가야 되는 건데 너무
고속도로 이렇게 점프를 하고 싶어 하시니 근데 나는 안 되고 테크닉은 안 되고 근데 오페라 아리아는 부르고 싶고 하니까 오히려 중간에서 굉장히 포기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막 그런 분들은 1년 넘기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오히려 귀가 너무 예, 높아가지고. 맞아요. 예, 예. 조금 더 기대치를 낮추면서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아시잖아요. 그 클래식이라는 게 이거 계단 이렇게 막 올라가고 막 하나씩 올라가는 거 자체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죠. 품을 많이 들일수록 아무래도 그 공이 살아나다 보니까 이런 클래식 장르 자체가 그쵸? 참 어려운 장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클래식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 어떤 계속. 숙제가 계속 있잖아요.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계속 하는데도 더 파낼 게 있어. 이런 느낌. 그리고 뭐 레파토리도 계속 있어요. 막 공부할 게 계속 있어요. 그러다 맞아. 보니까 옛날에는 저는 뭐 그러니까 좋아했던 게 분야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클래식이라는 거는 계속 옛날 거를 더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공부할 게 끝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 솔로의 역사가 길수록 레퍼토리가 많다고 하는데 바이올린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바이올린도 한 바이올리스트가 평생 해도 다 끝마치지 못할 레퍼토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노래는 더 하겠어요. 그렇죠?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비슷할 거예요 아마. 연구할 게 계속 있으니까 계속 그렇죠. 정진할 수 있다. 아, 재밌는 말씀이십니다. 맞아요. 그러면 토크쇼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연주를 좀 구독자분들께 너무 오랜만인데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괜찮니? 근데 이 곡 되게 멋있다. 누구 거야 이거? 뭐야? 벨리니 곡인데 이게 내용은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의 내용인데 줄리엣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아픈 심정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에다가 곡을 친 거구나. 그렇지. 아, 이게 되게 멋있다. 곡은 정말 좋은 곡이지. 곡은 좋은데, 그치? 우리 갑자기 날림이었다. 노래도 같이 해야 되고 힘들다. 더 하지 말자. 목 다시겠다. 고생하셨습니다.